LP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바타 아나운서 윤희입니다. 오늘은 공명선거 쟁취총연합회가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청계천 소라탑 앞에서 토요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의 목적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부정사기 조작 선거의 작틀을 뿌리뽑고 공정한 공명선거를 통해 하루속히 자유우파 정부의 탄생을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홍준용 기자 연결합니다. 공명선거 쟁취총연합회 정기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중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위해서 애국단체 총연합회 총재를 맡고 계시면서 공명청의 사인공을 맡고 계신 김영택 총재님께서 잠시 격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몰랐어요.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추 많은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그래갖고 부정선거를 폭로하고 해서 열을 올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저렇게 열을 올리고 뭐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기표란을 두 가지로 만들어서 투표한 저기 언제죠? 5월 9일 대통령 선거,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나는 관심 없이 그냥 한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투표를 하고 나왔는데, 그 후로 투표 용지가 두 가지였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신문에도 나고 뭐 이쪽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게 없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지나오다가 이제 공명청 관련 여러분들을 만나서 아하, 우리나라의 선거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이제 열을 올려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협력해서 투쟁을 하고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이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갖고 얘기한 그 집회 장소가 없었어요. 오늘 여기서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목이라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심 없이 선거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강조하면서, 우리 여기 조그만 인원이지만, 몇 명 안 되는 인원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거를 하나 제시하면서 제 얘기를 마칠게요. 여러분들 박보희 통일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되고 아시죠? 네. 그런데요, 그 통일교회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됐느냐 하면은 어떤 신시한 신도 하나가 일본으로 밀항을 해서 밀항을 검사하는 검사 요원들에게 전도를 시작해서 일본의 수만 명, 수십만 명 통일교를 선전을 해갖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됐어요. 그 통일교가 잘한다든가 무슨 전통 있는 교회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만 출발로부터 대종교를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요, 이 부정투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또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당수가 10년, 20년, 100년 자기네들 집권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는 이유가 저희들이 정책을 잘해서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부정투표에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투표가 있는 한 정권교체는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런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한번 나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나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노력을 칭하고 그리고 격려해 마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부정투표를 위해 싸워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축사로 이재진 회장님이 뭐 드셨죠? 오신대요? 오시는 중이라고? 그러면 일단 축사는 이재진 회장님을 대신해서 부회장님 계신 원국원 부회장님께서 간략하게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축사가 아니고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3시에 한번 시작을 해봤더니까 이 집회하고 시간이 안 맞아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는 5시에 했다가 또 너무 늦어가지고 3시로 옮겼다가 3시는 또 집회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4시를 해봤는데 이 광화문 위에 있는 집회가 생각보다 길게 가네요 오늘.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복잡해지고 시켜줬습니다만 널리 좀 양해 좀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아마 오늘은 예외적으로 길어진 것 같으니까 그냥 다음번에도 토요일날 4시 하겠습니다. 4시로 하겠고 오늘 하여튼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아주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윤여길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공학 박사님이신데 소리가 자꾸 고맙습니다.
박사님이신데, 윤여길 박사님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자공학 쪽만 전담을 하신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였었던 윤여길 박사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이 전자개혁에 대한 말씀을, 아주 전문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겠는데, 다소간 길어지더라도 우리 모두의 소양을 위해서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모여서 제 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선거가 왜 필요합니까? 그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군사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군사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죽어도 생명을 걸고 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막아야 된다. 왜 막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일성의 정책을 아시죠? 김일성은 6.25 전쟁에서 패했죠. 내가 김일성을 군사명예에서 칭찬하는 이유는, 김일성은 아주 지독한 뭐랄까요, 신념이 강한 군사 전략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살인자고 못된 놈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칭찬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6.25 전에서 자기가 승리하리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승리했어야 될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놀랍게도 미군이 생각지 않게 개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개입 안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께서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했죠. 그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생각이 없었어요. 일본입니다, 방어선은. 그런데 이승만 박사 말이 영어가 원어죠, 원어. 그래서 그 양반은 한국말 잘 못해요. 원어로 들려오니까 동족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낀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양반이 개입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개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김일성은 어땠는가? 김일성은 패했죠, 그것 때문에. 김일성은 패한 다음에 이걸 검토하는 겁니다. 왜 패했느냐, 우리가. 미군 개입 때문에 패했다. 유엔 개입 때문에 패했다.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미군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원자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유엔 개입을 막기 위해서도 원자탄이 필요하고, 항공모함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도 원자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954년부터 원자탄 개발을 시작했고, 두 번째, 점령하는 건 문제없다. 그런데 점령을 해도 6.25 때와 같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남한을 점령한다면은 별 도움이 안 된다. 남한을 그대로 폭격하지 않고 점령을 해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땅굴이죠. 따라서 원자탄과 땅굴은 1954년부터 시작합니다. 1954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도탄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탄 유도탄은 어떻습니까? 원자탄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이걸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 완료하고 전쟁 준비가 완료된 것이
1990년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때 미 CIA로부터 우리 안기부에 사진이 몇 장 들어왔고 그건 우리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 사진을 안기부가 돌아다니다 분석이 안 되니까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그 사람이 가져온 사진은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원자로로서 발전용이 아니고 플루토늄 생산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됐고, 그래서 1970년경에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971년인가 이때 경원아 박사를 초청해서, 카나다에 있는 경원아 박사를 초청해서 귀화를 시키고, 북한으로 귀화를 시키고 이 양반이 데토네이션 시스템을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 다 됐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했고, 소련의 KGB의 기술자가 북한을 갑니다. 가서 북한 기술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자기가 원자탄 보지는 않았지만 기술자하고 이야기해보면 압니다. 저도 기술자하고 이야기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개발했는지 안 됐는지 키포인트 물어보면 압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원자탄이 이미 개발한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서부터 잘 드셔야 한다. 제가 다 알려줬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직접은 보고 안 했지만 청와대 비서실에서 보고했고, 땅굴은 제가 국방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원자탄 그 원자탄 플루토늄을 채우기 위한 원자로를 왜 우리한테 줬습니까? 미국이 왜 줬다고 생각하세요? 너희들이 공격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국민성을 알아간다. 남에게 의지해서 러시아에 붙었다, 청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 하다가 전쟁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나라 넘겨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이 어떻습니까? 또 중국에서 또 중국하고 동맹하자는 말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나라에 붙어서 국가 안보를 유지하려는 이 정치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 한심합니다. 우리 국민 어때요? 우리가 북한이 40배 50배 잘 살아요. 근데 왜 거짓 북한이 말 한마디 하면 갈 곳을 못 참고 미국에 붙었다가 중국에 붙으려고 합니까? 이제는 이거 우리 국민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1992년에 이스라엘을 아랍 3국이 공격을 하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뉴욕타임스에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막판에 김일성이가 그걸 취소를 합니다. 왜? 김일성이가 놀란 것은 자기가 6.25가 끝난 다음에 평양에 입성을 하고 보니 평양이 평평합니다. 평양화가 되어 있습니다. 집이 없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머릿속에는 미군을 철군시키고 그리고 통일이다, 이게 키 모토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에 김정일이가 공격하자고 합니다. 근데 황장엽 씨가 말하죠. 92년에 공격하려고 했는데 김일성이가 반대해서 못한 게, 김정일이가 김일성한테 공격하자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삼국 간에 아랍하고 합의를 했으니 우리도 공격하자 했는데 김일성이가 그때 반대를 한 겁니다. 미군을 철군하기 전에 미군이 철군해야지, 그것이 우리 목적이다.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군 철군시키려고 그러죠.
수도 상당히 따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저도 6살 나왔습니다. 저 군 출신이 다르다면은 미국 가서 공부했다는 것 차이에요. 근데 내가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다가 국방부에 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때는 기술적인 것밖에 몰랐어요. 근데 국방부에 와보니까 내가 내 발을 찍습니다. 도끼로 내 발을 찍습니다. 이게 전쟁할 나라 군대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내가 간단히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북한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가 공격해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공격하겠죠. 자신이 없으면 공격합니까? 아니, 내가 죽는데 내가 공격을 해요. 자신이 있어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있죠. 자신이 있어요. 나는 인정합니다. 김일성의 전술 전략은 위대했습니다. 원자탄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엔을 막고 땅굴을 통해서 파괴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점령해서 경제 발전을 하고 남북 통일하겠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한 겁니다. 모든 시스템 다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공격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막지 않겠느냐. 베트남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베트남은 세계 제4위의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계 제4위의 군대를 갖고 있어요. 미국, 중국, 소련, 그 다음에 베트남이었습니다. 왜? 베트남에 막 그 많은 군대에다가 미군이 자기 무기 다 주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이 철군한 다음에 월맹이 공격하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다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월맹군이 놀랬습니다. 월맹군이. 전쟁 준비를 하고 공격을 했는데 전쟁할 게 없는 거에 다 달아났어. 이런 정권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넘겨주겠다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홍콩을 보세요. 홍콩 제가 외국 방송을 보면 홍콩은 정말 위대한 국면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다 젊은, 여기는 지금 여기 젊은 사람 계십니까? 여기 50대 이상 이하 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은 빨갱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 앞으로 중국에 합병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해요. 국민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 싫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 뭡니까? 전쟁에 비가 돌아가고 내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여기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공대 출신 있어요. 이 쓰레기, 내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참 이거 쓰레기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같은 말 할 때마다 공대 출신 물어보는데 공대 출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설명하죠.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이렇습니다. 누가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왜 한국 땅이 자기 손해보면서 그 전작에 별 쓰게 합니까? 에이 그럼 또 그리 넘어갑니다. 논리를 따지잖아요. 일본 사람이 우리 뭐라고 평합니까? 한국 사람은 네, 괜찮겠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거로 토론이 끝난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는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빨갱이들 말이 조금 잘 먹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뭔가면은 그 유명한 백상창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예요. 근데 유명한 정치 분석학자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세계에 두 개의 불가사의가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를 하고 또 하나는 중국이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사의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왜? 한국 사람은 사촌이 노는 사기 때문에 노는 사람 배가 아프죠.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 사람만 맞죠? 사촌이 노는 사람 배 아프다.
그 공산주의를 해야죠. 그럼 마음 편하겠죠. 중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사꾼입니다. 그렇죠? 중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사꾼이에요. 근데 공산주의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군대가 썩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엄청난 장자수 군대가 썩었어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모택동 빨갱이 군사한테 반장군한테 먹힌 겁니다. 원래는 그 막강한 세계 4위의 군대가 거지 군대 내 월맹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다 집어던지고 살아났어요. 우리 군대 어떨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전자개폐기로 말을 돌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국민에 의한 투개표에 의해서 정권을 바뀌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야가 동시에 전혀 국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 있는 정치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고는 여당 야당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일어나, 기술적인 건 조금 뒤에 물리고, 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말이죠. 제가 처음에, 노무현 때였죠? 그 노무현 때, 제가 투표를 못했어요. 외국 갔다 오느라고. 그래서 그때 시청. 그래서 대문을 막 해서 제가 왔었어요. 왔는데, 그 당시에 이계진 그 원장이, 그 앞으로 지나가나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요 밑에서 뭐 세실대방 거기에서 전자개폐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수학하고 통계학을 제가 부전공을 했어요. 근데 전산 이런 걸 다 했는데 내가 전공은 화공이면서 그걸 부전공을 했어요. 딱 듣자마자 그때 누가 소리쳤는지 모르겠어요. 그 힘이 지나가면서 전자개폐기라는 말 나한테 들려져요. 난 듣자마자 어때요? 전자개폐하는 이거 프로그래머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 해킹했다고 하는데 해킹이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글 줄 몇 개 바꾸면 그냥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1번표 2번표로 가라 2번표 1번표로 가라가 지시만 하면은 컴퓨터 막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따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듣고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이건 기술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김용호, 그 당시에 내가 최초로 만난 사람이 김용호 사무총장입니다. 한나라당 김용호 사무총장. 이게 왜 여야를 다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는 디지털 팀을 데리고 하나 나왔고 나는 시민단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 끝내고 내가 이제 기술적인 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 없죠. 그렇죠? 간단해요. 내가 말하는 건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나오더라도 중요한 장비니까 공식 단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돼. 기술교육 인증 안 받았다. 따라 정확도 실력도 모른다. 그런 걸 왜 씁니까? 하니까 그래서 이제 A라는 시민단체가 말해요. 뭐 얼마 차이가 나고 얼마 차이. 이 양반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거 보통 선거할 때 유관검사를 해도 5%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까? 이 역적놈이네. 이게 보통 역적놈이 아닙니다. 김용호. 5% 정도 차이가 납니까? 5% 정도는 당락이 결정되는 거죠. 그 발목,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발목이 잡힌 거예요. 발목이. 그래서 기가 차서 나오면서 그 디지털 팀한테 그랬어요. 자네, 아니 기술자가 당신 저 국회의원들이 저 전자개표를 쓰려고 오는데 당신 떨어지지 않았어 지금? 이해창 떨어졌죠? 왜 그런 걸 쓰게 했느냐 그랬더니 의원님들 말하긴 의원님들이 우리한테 그런 거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안 했습니다. 딱 물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만약에 자민이 들어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겠어요. 100번도 써서는 안 되죠, 그런 거. 자기 밑에 있는 기술팀한테도 안 물어보고 쓴 겁니다. 이거 뭡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해창을 만났어요. 이해창 씨를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창 씨 내가 말이 다 끝나니까 무릎을 탁 쳐요. 아차, 내가 속았구나. 이해창 씨는 처음에 모르고 지나간 겁니다. 이해창 씨는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내 말 듣고 보니까 아차, 자기 법대 나왔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이 사람 컴퓨터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통계학적 이거 다 설명하니까 아차, 내가 속아. 그리고 돌아가서 뭐 할 줄 알았어요. 뭐 했습니까? 함구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내 말, 내가 기술적인 거 설명하니까, 내가 기술적인 거 설명하면 대답을 못하죠.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인 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몇입니까? 둘이죠. 그 셋이라고 하면 그거 믿을 사람 못했어요. 그 간단해.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도 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구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국방부가 내가 땅굴 증거를 다 돼요. 기술 상황도 되고 음성 녹음한 것도 되고 다 돼요. 똑같은 말 합니다. 참모총장이라는 자가 함구령을 내립니다. 그걸 내가 직접 들어서 저는 듣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좌관한테 전화했어요. 누군가가 참모총장실에서 일선에 가서 그걸 조사하고 왔대요. 전화를 통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구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걸 밝혔어요. 내가 누구고 현재 국방부 장관 과학기술도사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말하는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 죽습니다. 오케이, 내가 그건 장담한다 했더니 제가 검토 안 봐도 땅굴 있는 것 같습니다. 땅속에서 소리가 나니까, 땅속에서 무슨 귀신이 들어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이건 국뿐이 아니라 민간인게 다 썩었어요. 다가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 그래서 이 정치인을 바꾸기 위해서 뭐가 최소한의 노력입니까? 전자개표기 바꾸는 겁니다. 못 쓰게 하고, 이건 다른 거 좋은 전자개표 이렇게 개량이 돼서 이거 써도 됩니다. 그 자체도 거죠. 이건 써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 기술적인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자개표기는 컴퓨터죠. 컴퓨터는 어떻게 잘 아셔야 돼요. 컴퓨터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라고 프로그램해요.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갑니다. 그리고 빨리 갑니다. 내가 너 거짓말해라 하고 지시하면 거짓말 하나도 틀림없이 내가 말한 데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속도 빨리 해주는 겁니다. 이걸 써서 되겠어요? 프로그래머가 마음대로 하죠. 두 번째로, 이건 다 확인된 겁니다. 내가 그때가 2006년인가 언제 중앙선관위하고 합동 토론을 했어요. 거기 어디서.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 다 확인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인증 안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업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물어봤어요. 업체한테 말을 못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놈들이 전자개표를 갖다가 만들고 사용한 거예요. 정확도가 뭔지, 신뢰도가 뭔지, 시험 과정이 뭘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두 놈이 앉아가지고, 하나는 역적 공무원놈, 또 나머지 업체는 돈만 좀 해요. 그건 업체는 욕할 수 없어요. 돈 주면 안 하겠어요? 내가 업체 해요. 돈 주고 해달라면 해주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비공식 장비라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때 거기 책임자라는 녀석이 하는 말 참 티도 안 찹니다.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질문하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대답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한나라당하고만 합의하면 됩니다. 시민단체하고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어. 그래서 한나라당도 내 패거리다. 이래서 당신 까르지 마. 내가 한나라당하고 자신 있어 이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자기 황교안 밑에 있는 그 떨거지들 있죠. 이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부터,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쭉 대통령 있죠. 문재인까지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호칭을 김대중은 빨갱이 역적이라도 투표 개표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역적 뭐 간첩 뭐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노무현부터 내가 노무현 씨라고 불러요. 인증되지 않은 전자개표에 당선됐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또 재판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우리나라 재판이 이렇게까지 북한을 닮아가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증언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가 내 증언에 대해서는 반론입니다. 뭔 줄 아세요? 내 말 다 했더니 할 말이 없죠. 그 무시한 녀석이 법대박 달았을 거예요. 그러면 개똥도 모르는 일 앉아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공무원이 유일한 반론입니다. 검사가 나에 대한 반론. 공무원이 왜 부정을 합니까? 이거 인민재판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인민재판하는 거 텔레비 나오는 거 봤어요. 무슨 뭐 부정을 했고 뭘 했고 해서 장성택인가요? 고사총으로 이렇게 쏴 죽였어요. 그래도 뭐 부정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검사라는 녀석이 그런 말을 아예 안 합니다. 원고 피고가 제 말 안 하고 내 말에 대해서 공무원이 왜 부정합니까? 여기 나가지고 공무원이니까 부정을 하죠. 그렇죠? 민간인은 부정 안 합니다. 내가 업체끼리 내가 배우에 있었어요. 업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업체에서 내가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너 얼마 먹고 내 얼마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합법이에요. 그러나 공무원은 그런 목적으로 판돈 1,000원만 먹어도 그건 부정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순서를 나라 망하는 순서가 제일 먼저 뭐가 망합니까? 뭐가 부정부패합니까? 민간인 사회가 부정부패하죠. 그 다음에 뭐가 부정부패합니까? 공무원이 부정부패하죠. 나라 망하게 되면 그때 뭐가 부패합니까? 군이 부패해요. 그러면 그 나라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투개표를 확실해야 된다 이게. 자, 그러면은 사전투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미리 갖다 꼴받은 바꿔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전자개표기는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해킹이 아닙니다. 이건 프로그래머가 이제 처음에 원본이 옵니다. 딱 있을 거예요. 포맷이. 그럼 거기에서 줄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말만. 말로 친다면 1번표 10장이 나오거든. 11번째는 2번표로 가라. 또는 그 반대로 하면 10%가 바뀌면 몇 프로가 바뀝니까? 20%가 바뀌죠. 10%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20% 차가 나는 겁니다. 간단히. 근데 왜 또 전자개표기도 모자라서 사전 투표를 했느냐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전자개표를 지금까지 통상 5%를 했어요. 정관 직원이 나올 때 갖고 온 것도 5%였고 실제 증거로 나온 것도 약 5% 조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0% 차이죠. 근데 그거로 졌죠. 문재인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하고 누구죠? 그 다음에 뭐 둘이 손들고 뭐 이랬죠. 안철수 합배했는데도 박근혜한테 졌죠. 박근혜가 원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10%를 누르고도 이겼어요. 그때 상관이 직원이 나한테 가져온 거예요. 이걸 검표한 건 아니에요. 검표한 건 정식 검표가 아니라 선관 직원이 자기들이 한 걸 표를 나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조작을 했어요. 근데 정식으로 검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한지는 모르지만 숫자가 안 맞아요. 앞뒤로. 그럼 조작이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누가 되든 하느님이 돼도 그건 부정해요. 아시겠죠? 왜? 부정전자개표기니까. 그래서 난 박근혜 대통령이 안 불러요. 문재인도 그렇고 다 난 싫어 불러요. 그걸 다 알았어요. 오히려 노무현만 몰랐어요. 내가 들어본 바로
노무현은 자기가 당선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패거리 이제 알려준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 듣는 말입니다. 이거 듣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 저는. 아, 그래도 됩니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 들어보니까, 노무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좀 흥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흥분한 말을 막 해요. 그래서 수사받게 돼 있었죠. 노무현 수사받기 전에 자살했어요. 이 노무현 들어가다 자기가 조작을 안 했으니까 정정당당하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야, 그 전작의 페인 누가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니 추정이지만 누가 죽였겠어요? 그 패거리들이 죽인 겁니다. 그건 죽이면, 근데 그거 가지고 말도 없어요. 시간이 안 맞는데. 노무현이 집을 나갈 시간은 컴퓨터에 찍혔어요. 내가 보니까 한 6분 정도, 6, 7분 정도 미리 나갔어요. 6, 7분 후에 컴퓨터에 뉴스가 떴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귀신이 와서 컴퓨터에다 찍어놨습니까? 이런 것들 다 막아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전자개표기는 다른 말씀 하지 마세요. 문재인이다 박근혜다 말하지 마세요. 전자개표기는 실제로 부정이다. 그 말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반론 아무도 제시고 못합니다. 반론 제기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자개표기하고 사전투표만 못하게 하면은 지금 여론조사는 우군이 많습니다. 우익이 많아요. 그 전에 문재인 되기 전에 한 1년 전에 영국팀이 와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때 여론 결과는 문재인은 안 되겠다. 왜? 선거 전인데 한 지지율이 25%밖에 안 나왔대요. 그럼 자기들이 경험에 의해서 1년 전에 25%밖에 한 6개월, 1년 전에 그 정도 됐어요. 그 정도에서 25%밖에 안 나오면 통상 대통령 안 된다. 이런 데 됐죠. 그래서 이건 두 번째 할 때. 아무튼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고 그리고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 공학 박사로서 전자개표기, 이 개표기에 관해선 최고의 전문가로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거를 최고 전문가로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또 부산에서 군명청 회장님 계신 이재진 회장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 연사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박사님, 우리 박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김대중이가 정정당당하게 대통령 됐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김대중이는 대통령을 부른다 하셨죠? No. 김대중이 전자집계했습니다. 집계를 전자로 했습니다. 다음에 내가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No, 아니, 김대중이도 전자집계, 정치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박계동이가 터뜨렸죠. 요태호 대통령한테 돈 받았다. 그죠? 그리고 또 이해창이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영삼이 천을 것처럼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해창이가 되면은 어찌 됩니까? 영삼이 감옥 가야 되죠. 감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집계로 됐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료가 있습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총람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자료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중앙선관위 자료입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15대 대선은 전자집계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 프로그램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 프로그램 아무도 모릅니다. 국정원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자개표기 문제는 결국 뭐냐면 국정원의 문제다. 우리나라 모든 소프트웨어는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다. 국정원이 맞죠? 자, 그런데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은 국정원이 담당해야 할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공적이고 중요한 거다. 그리고 안보와 관련돼 있죠. 국정원 담당이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16대 대선 프로그램은 아무도 모른다. 지난 2008년도 10월 6일 날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장에서 저도 정인으로 참석했었어요. 그때 이명수 국회의원이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렸죠?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셨어요. 이명수 당신 저 중앙선관위에 16대 노무에 당선될 때 프로그램 검증했는지 물어봐. 찔렀어요. 그걸 우리 시키면 했어요. 그러니까 이명수가 그 당시 사무총장 조영식에게 노무현이가 당선될 때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검증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조영식이가 프로그램 검증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수가 한 거는 보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보냈어요. 보냈는데 국회의원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명수 의원한테 프로그램 내부에서 받은 검증 자료 한번 줘보시오. 그래 우리가 입수를 해서 보니까 전자개표기 입찰 자료예요. 프로그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냐? 프로그램은 정체불명이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국정원의 책임이다. 자, 오늘 이제 아까 우리 임 목사님께서 잘 모르신 것 말씀드리고 아래 화요일날 제가 부산에서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 현장에 방청객이 많았어요. 한 5, 60명 됐는데 그 선관위 지금 묵상을 하는 걸 봤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재판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제기한 판례가 있는데 그게 정창화 목사와 관련된 거예요. 정창화 씨와 관련된 이 판례를 내한테 2개를 가져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해라. 우리 반박할 수 있죠. 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지금 제가 16대 대선을 이야기하면은 여전히 이런 분 반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16대 대선은 노무현 때인데 2002년도인데 2002년도 일을 왜 지금 꺼내느냐? 지금도 똑같아. 그때 부정세력이 지금도 부정선거 저지르고 있고 사전투표 기획하고 있고 사전투표 누가 담당합니까? 외부에서 투표지 발급, 투표용지 발급 다 인터넷으로 하죠. 예? 인터넷 혹은 뭐 온라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자투표의 일종이에요. 그 담당을 누가 합니까? 그것도 국정원입니다. 자, 16대 대선 때 노무현이가 딱 당선되고 나서 국정원 양심선언회가 터져나옵니다. 우리 19명 국정원 직원이 전자개표기 조작을 했다. 그리고 벌컥 뒤집혀서 재검표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19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19명. 19명의 우리 국정원 요원이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노무현이 당첨되기 전에, 저는 당선이란 말을 안 합니다. 당첨입니다. 당첨되기 한 달 전에 우리 정보통이라는 정형근 의원 있죠? 정형근 씨가 국회에서 국정원장 신근희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근 씨, 대북 지원을 위한 특수팀이 있죠? 19명 팀 있죠? 이래 된 거예요. 여기도 19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신근희가 팀은 있는데 19명 팀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 팀은 있다. 근데 그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줄줄줄 넘어갑니다. 정영근 씨가 19명 팀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 19명이라는 숫자 넣어줘? 또 국정원에 19명 넣어줘? 그런데 이상하게 중앙선관위 보도자료도 19명이라는 팀이 나오는 거예요. 그 19명 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창화 씨하고 뭐 내가 정창화 씨가 내한테 정보를 많이 받아가요. 그래, 19명 이런 거 이상하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광고를 낸 거예요. 2005년 9월 26일 날
우리 윤여길 박사님도 계셨는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미래한국신문에 나옵니다. 미래한국신문에 나오면서 기독교계에 쫙 퍼집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계에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일정 한 번 만지지 못했어요. 그 프레센터 빌리고 한 건 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그다음부터 내한테 딱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자기 혼자 이제 광고를 막 엄청나게 냈어요. 그러면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오는데 19병 팀에 대해서 내가 알려준 그 한도 내에서 광고를 했으면 되는데 조금 과장해서 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는 되진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빌미를 준 거예요. 내가 주는 한도 내에서만 광고를 했으면 되는데 약간 오버해서 냈어요. 근데 나도 이제 그 광고가 명예훼손이라 하면서 중앙선관위 전산 직원들이 동원됩니다.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는데 이제 검찰 조사에서 정창화 씨는 뭐 이쪽에서 받았겠죠. 나는 집이 부산이다. 나는 형사소송법상 나는 부산이기 때문에 나는 부산에 재판 받아야 되겠다. 형사소송법 4조 1항이 있습니다. 지금 전두환 대통령 어디서 재판 받습니까? 미친놈들이죠. 검사 판사들 다 미친놈들이에요. 그거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의해서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친 짓을 하고 불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제 내가 부산에서 이래 검찰 조사를 받는데 쭉 조사를 받는데 나는 이제 그 부정선거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 내내 부정선거 자료만 계속 줬어요. 그래 밥 먹고 오라 그래요. 근데 조사 과정에서 검찰 직원이 여러 번 내한테 물어봅니다. 건강이 괜찮으냐 물어봐요. 자꾸 건강이 괜찮으냐. 그때 내가 머리가 딱 탱 도는 게 요놈들이 내를 구속시키려고 하는구나.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작전을 했어요. 왜? 휘젓고 돌아다니니까 구속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집에서 미리 녹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상화 씨하고 내가 2명이 들어갑니다. 정상화 씨, 왜 돈이 들어오면 말이지 내한테도 같이 의논해야지. 그러니까 정상화 씨가 내 기독교 돈이 들어왔으면 그 내 돈이다. 당신 상하지 마.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나는 그 문제의 광고 문건에 관여하지 못한 증거가 되죠. 그래서 오후에 와서 내가 당신들 이걸 원하는 모양이네 하고 녹취록을 탁 던져줬어요. 딱 보더니 검사가 얼굴이 이거지요. 이재재를 구속시키면은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이 아닌데 모든 게 실패해버렸어요. 녹취록을 탁 던져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사가 허지부지 돼요. 조사 내가 이제 나는 계속 부정선거 이야기가 하는 거야. 녹취록 던져주고, 그 부정선거 좀 조사합시다. 노무이 그때 현직에 있었죠. 노무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노무이 이거 조사 좀 하자. 하니까, 그 다음부터 검찰이 허지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소가 들어왔는데, 이 19명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19명 숫자만 나온 중앙선관위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상해요. 나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19명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빠져나왔잖아요. 형사에서. 근데 정창환 목사한테 내가 19명 관련 자료를 줬어요. 이거 당신 재판하는데 사용해라. 그러고 나를 고소한 전산직원하고 내가 직접 대화를 했어요. 당신들 중앙선관위에 19명의 팀이 있었느냐? 없었다. 고소한 그 친구가 내한테 없었다. 그 처음 듣는 소리다 그래. 그러면 제가 우리를 고소를 해서도 안 되죠. 그 19명은 자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19명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안 했어야 되는데 고소를 한 거야. 하고 싶어 했을까? 중앙선관위가 시켜서 했을까?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19명의 원인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자기는 그 19명이 처음 듣는다 하면서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명이 언급된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당신 아느냐 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보도자료다 이게. 중앙선관위가 낸 보도자료가 말도 안 되는 거다. 그것도 내가 또 줬어요. 그런데 정청화 씨가 그걸 활용을 안 해.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형사소송에 져버렸어요. 또 민사로 또 들어온 거예요. 민사는 또 몇 가지 끌고 들어가네. 근데 내가 관여하지 않았던 증거가 났는데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를 끌어들인 거예요. 서수구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으면 서수구 변호사도 형사에 기소해야 되고 민사도 서수구 변호사를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를 또 물거든 지금.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이 소송을 또 참석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1심 마지막에 내가 19명에 대한 내가 변론을 딱 하려고 합니다. 딱 시작하는 참에 자 이런 국정원에도 19명이 있었고 정영근이가 국정원의 3차장 산에 또 19명 팀이 있다는 걸 말했고 그 당시에 국정원장 신근은 그 19명 팀에 대해서 부인을 안 했고 그리고 선관위 직원은 또 19명 팀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딱 하는데 정청화 씨가 내 말을 딱 뺐더니 줄줄줄 하고 판사는 기다렸다는 것이 있으면 변론 종결하고 끝냈군. 그래 패소를 했어요. 2심에 가서는 내가 다시 서수구 변호사를 내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왜 그러냐. 나는 문제의 광고문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형사에 나와 있는데 왜 있다고 사기 소송을 하느냐. 1심 판사가 서수구 변호사라는 이름을 이재지로 바꿔서 딱 판결문을 적은 거예요. 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조원철 판사, 박기돈, 남기용 이 세 명이 조원철, 박기돈, 남기용 이 세 명이 검찰 기록의 서수구를 이재지로 바꿔서 판결했습니다. 왜? 이재지를 조져야 되니까. 이재지를 조져야 되는 거예요. 이재지를 조져야지 노무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노무이가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그게 언론에 팍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게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2009년 5월 며칠 수요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말이에요. 그 수요일날 그 전 토요일날 노무이가 죽었어요. 토요일날 노무이 죽고 뭐 떨어졌다. 부흥이 바위에서 떨어졌다. 내가 부흥이 바위를 6시간 돌아다녔어요. 내가 보기엔 부흥이 바위에서 안 떨어졌어요. 노무이는 그 언덕바지에서 발견됐어요. 부흥이 바위는요 50, 60m 되는 엄청난 바위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두개골이 박살이 나요. 자, 그런데 노무이가 토요일날 죽었고 그 다음 주 수요일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게 노무이 장례식 기간이죠. 장례식 기간 이 수요일날 노무현 대통령이 가짜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패소했다. 당연히 이재지죠. 주도가 이재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합뉴스 등등에 막 언론에 쫙 나와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16대 대통령 선거 부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기간인데 기가 차죠? 노무현의 죽은 시기가 우리 패소를 선고한 그 시기가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맞습니까? 기가 차게 맞아떨어집니다. 노무현이가 우리 선거날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이때 토요일날 내가 죽어야지 내 장례식 기간이 되고 그때 이재지 그놈 민사소송에 패소했다는 게 언론에 퍼지고 얼마나 극적입니까? 기가 차게 날짜가 맞아떨어집니다. 기가 차죠? 그 19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19명의 팀이 없었다. 19명 팀은 국정원에 있었지만은 중앙선관위에는 19명 팀이 없었다. 그런데 그 19명 팀이란 걸 전제로 해서 있었다는 전제로 해서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12월 20일 날인데 그 고소한 친구한테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지가 집으로 우리 중앙선관위에 19명의 정상개발팀은 없었다 해놓고 그 19명 내라 하면서 내가 고소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국정원의 19명 팀이 아니다. 그러면서 소송에 들어온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게 이 나라는 부정선거 세력이 모두 좌지우지하고 있다. 아까 윤석열 박사님 말씀하셨죠? 한국의 정치인들은 절대 이걸 손을 못 댄다. 예. 첫째,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 정치 생명이 중요하다. 그렇죠? 자, 국회의원인 내가 부정선거에서 입만 뻥끗하면 지는 윤관 폭격으로 정치 생명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또 정치권이 왜 중앙선관위 선거 부정에 침묵하고 있느냐? 이때는 너 뭐 했어? 이래 되겠죠? 공범이니까 말은 거라. 이거예요. 또 있습니다. 노무현이가 취임하기 전에 부정선거로 굉장히 시끄럽죠? 노무현이 취임하기 일주일 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면서 추모 분위기가 되면서 부정선거는 좀 더 피면서 노무현은 당당하게 또 침식에 임합니다. 또 있습니다. 2003년 10월 7일 날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장에서 노무현은 부정선거된 가짜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장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압수수색이 됩니다. KBS에 보도됩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이가 3일 뒤인 2003년 10월 10일 날 재신임 맡겼다고 나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이가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을 거다. 그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들통났을 때를 대비해서 재신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이가 재신임 받겠다 3일 전에 노무현이 가짜다 한 사람 누군지 압니까?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노무현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노무현이가 대통령이랍시고 이래 저녁때 뉴스에 얼굴을 보이는 게 뭔가 겸연쩍고 부끄러운 게 내한테는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는 아는 거예요. 서로가. 노무현은 내가 부정선거인 가짜인 줄 아는 친구가 지금 텔레비를 보고 있겠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겠구나. 그렇잖아요. 이해찬이가 그 당시에 노무현 때 이해찬이가 총리였죠. 이해찬이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해찬이가 지 이름이 새겨진 골프공에 뭘 새겼습니까? 봉황을 새겼죠. 봉황은 대통령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문양이죠. 그걸 이해찬이가 지 이름 적어놓고 이해찬 골프공에 놓고 청와대 문양, 봉황 문양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게 시끄러지니까 나중에 쓱 들었는데 얼마나 노무현이가 가짜 났으면 그랬을까. 그건 이해찬이가 노무현이가 가짜 대통령이라는 걸 알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밌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한 비사 말씀을 드셨죠. 어쨌든 새로운 얘기에 비사니까 조금 길었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호 하나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때까지 대화가 부정선거는 과연 있느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의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국가가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비극이고 희망도 좌절하고 국가가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전투표제 폐지, 전자개표기 폐지, 법관선관위원장 금지를 저희들이 주장하는 항목입니다. 같이 제가 선창을 하면 같이 제청을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제 폐지! 사전투표지 폐지하자!
사전투표제 폐지하자. 사전투표제 폐지하자. 전자개표기 폐기하자. 전자개표기 폐기하라. 법관 선거위원장 금지. 법관 선거위원장 금지시켜라. 법관 선거위원장 금지시켜라.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정말 부정선거에 정부가 개입한 부정선거의 역사가 꽤나 깁니다. 방금 아까 들으신 바대로 2002년도는 노무현이가 될 때는 노골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실은 그 전에 전자집계를 해서 김대중이 당선됐다는 방금 말씀을 주셨죠. 자그만치 그 역사가 20년을 훌쩍 넘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렇게 주권을 우리는 뺏겨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고대 교우트루스 포럼의 박상훈 회장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저 고대 교우트루스 포럼 맞아요? 네, 보세요. 네, 박사. 사람 알아보나? 저 박상훈입니다. 제가 정말 꼭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명청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이제 연사님들 좀 오셔서 저거 하는 거 다 좋은데 다들 저도 지금 우리 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부회장님이 그냥 말씀 나누고 가라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과거를 갖다 이제 회고해보는 것도 이제 좋지만은 물론 이제 거의 다 이제 아시는 얘기들 다시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공명청의 이 부정선거 이걸 막기 위해서 공정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작전을 짜서 나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더 연구하고 그런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그러니까 좀 제가 앞으로 운영하시는 데는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고 이제 오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앞으로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런 대회가 되도록 좀 시간을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거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하나의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지소미아 때문에 많은 단체에서 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부족하지만은 영어로다가 좀 이제 호소를 했는데 제가 영어 잘한다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인 간절한 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전달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한 거로는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고대 교우트루스 포럼에서 진행하는 거는 이제 금요일 날마다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 동맹 강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 반, 우리말 반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미국에 우리가 또 우정에 또 펠로우십 또 한미 동맹의 이런 우정을 우리가 표현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이 좌파들이 미국에 지금 로비 활동으로 뿌린 돈이 6,500억 불을 갖다 뿌렸다 그럽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또 입을 막고 또 자기네들 이렇게 이제 유리하게 유려가는 이런 거를 또 하는 것이 또 이제 지금 아주 커다란 장막 속에서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이런 포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지방선거 할 때 그 날짜가 아주 지방선거인가 그때 날짜가 교묘하게 우리가 아주 불리하게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고 미국도 그렇게 결정이 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지금 이제 이 전자개표 사전선거 이거 막아야 된다는 거는 절대 정명입니다. 이건
선거 이 상태로다가 했다면은 선거 하나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너무나도 심각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우파들 이렇게 집회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논하는 데가 없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전번에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통합 운동하니까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공명정들 모시고서 가서 기자 회견했었을 그때 인터뷰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조회수가 이제 19만까지 올라갔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했다는 것보다도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박사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이재진 대표님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런 심각한 것들이 담겨 있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여론을 환기시키고 어떻게 그런 부정선거를 없애고 사전선거를 없애는 걸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입법과 발의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이제 법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본회의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려면은 지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너무 이제 불가능하다고 다들 아주 포기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거는 꼭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오늘 제가 부회장님한테 용지를 받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1000만인 서명운동을 합시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갖다가 믿음을 끊지 않는데 어저께 사실 지소미아가 어저께 여러분들 12시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러나 어저께 우리가 한미동맹 강화 예배 때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랬을 때 정말 다들 이것이 될 것인가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한테 고백을 하면은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 하도 사람이 궁하면 통하고 간절하면 뭔가 지혜가 생긴다고 전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한 것이 어저께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일본이 수소 불화수소인가 그걸 갖다가 수출한다는 걸 금했는데 그것 때문에 핑계대고 문재인이가 이제 이걸 거절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없애면서 일본이 대승적인 상태로다가 가게 되면은 문재인이가 그걸 이제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 생각에 팍 떠올라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 좀 연결돼 있는 그분한테 이제 제가 좀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좋은 생각이라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막 탄산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낮에 엄청나게 서로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녁 때 제가 이제 청와대 예배드리는데 가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이게 연기됐다고 이렇게 뉴스를 이제 전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좀 됐는가.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어저께 얘기된 그대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얘기했던 분한테 이제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가 저한테 얘기를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듣고서 4시간 동안을 갖다 타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참 된 것을 보고 저는 이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 경험했던 걸 제가 고백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앞으로 이 집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또 이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이 정도 이상을 이 관심을 가지고 이 집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하여튼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소미아는 일단 문재양이 우리들한테 재앙을 살짝 면해줬는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이미 꺾어지기 시작한 재앙의 불길은 이제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으로 시간 관계상 또 급한 일이 계시다고 해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회장으로 계신 김재홍 회장께서 잠깐 또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문 집회에서 행진 때에 현수막을 하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현수막 내용은 지지율 조작 그리고 개표 조작 이렇게 해놨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요즘은 길거리에서 길을 막고 물어보라 하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왔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해서 두 시군 단위로 조사를 했고 현재까지 약 6,200여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두 단위로 25개국 두 단위로 한 번 이상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번 결산을 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얼마쯤 나왔냐? 24.31%로 저는 계산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언론사 YTN, TBS 이런 언론사 돈으로 전화조사 업체가 매주 단위로 문재인의 지지율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거 목적이 뭡니까? 문재인의 지지율을 40% 후반,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가 넘는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매주 국민들에게 주입하듯이 세뇌하듯이 그렇게 발표하는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은 뭐가 목적이다? 부정선거! 나중에 선거하고 난 다음에 개표 조작이 목적이 아니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과거에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데 그 증거가 뭐다 하고 내놔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다. 국민들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저는 작년에 6.13 지방선거에서 포착한 잡아낸 정황 증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가짜 투표함, 하나는 투표함, 사전 투표함 그 이틀에 봉인지의 서명이 다르다. 이걸 제가 아예 유력한 증거로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선거에서 1.1억이라도 의혹이 없어야 되는데 투표함이 가짜예요. 맞아요! 봉인지의 서명이 위조 서명이에요. 이런 걸 잡아내도 국민들은 까마득히 몰라요. 그거 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봉인지의 서명이 가짜라는 것은 그 비닐로 된 봉인지를 뜯어냈다는 증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새로운 새 봉인지를 갖다 붙였다 이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뚜렷한 증거를 잡아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알리려고 해도 알릴 방법이 없어요. 요런 지금 40-50명 모인 집회 가지고는 이거 너무 약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봐라, 행진하면 많이 볼 거 아니냐, 몇천 명은 볼 거 아니냐 해서 현수막 들고 행진하는 걸 선택했는데, 자, 여기 모이신 분들만이라도 이제 선거가 내년에 또 있죠. 저는요, 그 부정선거를 해오다 내년에 이제 총선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데, 그거 만약에 부정선거로 가게 되면 저는 선거, 우리 대한민국 선거 거기서 끝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선거가 더 있습니까? 아예 이제 국회 장악 다 하고 나면 그냥 연방제 그냥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구청장이 25명인데 24명이 더불어 출신이래요. 그게 퍼센테이지로 96%입니다. 경기도에는 131명의 도의원이 있는데 지역구 그 중에 130명이 됐어요. 더불어가 퍼센테이지는 99%예요. 이런 결과가 당연한 겁니까? 한심합니다. 왜 그거에 대한 한마디도 못해요? 맞아요. 내년에 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한들 그와 같은 방식이면 아무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가 그렇게 부정으로 계속 가도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자유가 유지가 됩니까? 아마도 내년쯤에 끝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자, 내년에 부정선거 막으려면 여기서 시시콜콜한 얘기 이거 안 되죠. 당장 내년에 뭘 하면 부정의 증거를 막겠냐? 아니면 우리가 부정의 증거를 잡으려고 하니 너희들 하지 마라.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좀 구체적인 토의가 되고 의견 교환을 하는 이런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자주 드려라. 우리가 이 부정투표로부터 벗어나는 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이 사실 여기 영상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 3분 정도 되는 건데 조금 있다가 방영해 드리기로 하고 우선 또 우리 윤태원님께서 시간 관계상 또 좀 잠시 저희들한테 힘내신 말씀을 한번 하시고 감사합니다. 윤태현이라고 합니다. 전부 시간이 촉박한데 긴 얘기를 지금 준비했는데 긴 얘기는 못 드리고 아까 우리 윤 박사님이라 하는 건 난 인사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분 얘기를 유념하십시오.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조작하는 것을 눈으로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지만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개표 현장에서 그 좀 프로그램을 아는 분이 돌아가는 걸 보고 기가 막힌다. 이거 막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까 저 박사님 얘기가 딱 맞습니다. 그거를 인지하시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재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거를 공개하려고 지금 준비했지만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까 지금 고민이 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그 선거가 말하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거 사전투표 지금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사전투표를 막는다 한들 지금 야들이 지금 뭡니까 제가 지금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놨는데 투표를 갖다가 왕창 지금 박은수이 말입니다. 박은수이 지금 표를 갖다가 한 30개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실상 거기에 로봇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애들이 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내가 천벌받는다 이놈들아. 그거 아무 말도 못해요. 만약에 거기에서는 내가 깽판을 치고 소란을 몇 차례 벌였으면 자들이 공명선거를 안 했다면 부정선거를 안 했다면 제가 지금 감옥에 가 있겠죠. 아무 소환도 없어요. 그걸로 왜 나를 감옥에 쳐놓고 재판을 걸면 더 소란해가지고 자기들이 불이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사진 동영상에 하고 깽판 쳤는 거 그거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춥기도 하고 좀 다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체가 우리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제발 지금 사전투표 하지 말자 이거는 안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저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프로그램 전자개표기 이거 개수기 막아야 됩니다. 이거 안 막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막느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계속 뭐 지난날에 어떻고 그거 떠들어봐 소용없습니다. 이거 막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연구해야지 백날 떠들어보면 뭐합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정강훈 목사님 그 지금 전국적인 국민대회 의장으로서 노력하는데 아마 이것도 제가 그때 제안을 해가지고 그분을 만나보자. 그분을 만나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 자리에서 국민 부정투표를 그분의 입으로 발표하도록 하자. 내가 이렇게 제안했는데 몇 분이 가서 만나가지고 했는데 저는 또 뺐더라고. 안 가도 괜찮은데 그거 잘하셨는데 다만 그 강경을 받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라 하는 분이 왜 그 부정 붙자도 안 내느냐 이기라 답답했어. 그걸 왜 나중에 물어봤죠. 왜 부정 붙자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뭐 그때 사정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고 말았는데 다른 얘기 이제 그까지 제가 이해합니다. 다른 얘기를 한 게 하는데 그제 제가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그래서 거기에 누가 지금 김문수 지사님 얘기는 지난번 했지요. 김문수 지사님은 부정 얘기가 나오면 이 공명세상에 밝은 세상에 부정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 안 합니다. 그분은 뭔가는 이게 관여된 사람입니다. 알라고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송영선 의원님을 만나러 갔더니 그날 주변 사람들 물으니까 송영선 의원이 좀 감기 몸살로 집에 못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으면 제가 전화를 한 45분을 정확하게 본 45분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의원님 제가 정강훈 목사님 만나가지고 다시 부정에 대한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계속 첫째는 거부감을 넘기요. 계속 달라붙었습니다. 달라붙었더니 그러면 오는 일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예배 12시 마치고 만나도록 하겠다. 같이 우리 며칠 정강훈 목사님하고 당신하고 정창환 목사님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내일 모레 월요일날 이거 진정입니다. 김성규 국정원장을 했던 분 그분이 지금은 변호사이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장로님입니다. 여기 무역회관 변호사 사무실에서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하고 정창환 목사님하고. 그런데 그분은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굉장히 신뢰하는 분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김성규 장로님이라고 옛날 노무현 때 국장을 했던 분인데 자 이까지 해가지고 기대를 걸고 제가 말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 또 지금 정창환 목사님이 이거 보시면 문재인 가짜 대통령의 책을 이게 짧은 책이지만 발간해가지고 한교안 대표 지금 단식하는데 이거 2권 드리고 이거 몇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 고성국 박사한테도 주고 저한테도 이거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방금 이재진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지금 내가 좀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이 부정을 주도했다 그러면 저분도 모르게 김성규 장로님도 모르겠나? 지금 방금 얘기를 들으면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려고 만나라고 그러는가? 아니면 진정한 증거입니까? 아 그러면 저도 장로입니다. 기독교 장로이기 때문에 저 장로님이고 그분도 나도 장로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자. 그래서 좀 여러분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후원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김성규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저기 정강훈 목사님하고 아주 콤비라요. 그분 서로 신뢰하는 입장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막아야 되는 거는 이거 사전투표가 문제가 아니고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아야지 부정을 막습니다. 그래 이걸 막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지만은 지금 국회가 이거를 가동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회에 압박을 해가지고 법을 바꾸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 어설퍼해가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다시 지난번에 했는 얘기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니 한 구에 서울의 한 구에 정교조하고 정공로하고 모든 그 사람들이 투표 종사자입니다. 우리 편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조작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부정을 하는데 우파가 가서 막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줄 압니까? 10도 안 됩니다. 개표 총사원이 우리가 와 가서 몇천 명 가서 보는 것도 아니라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말이나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그런 말을 하지 마셔야지. 막을 수 있는 막아야 되는 거지 막을 수 없다고 얘기 좀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부정선거 프로그램을 이걸 어떻게 막느냐 이기라. 아니 그 당신도 그런 방법을 모르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그런 대로 해야 할 일을 규정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말이 돼? 아니 선생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네. 아니 무슨 뭘 이게 이해를 못해. 투표를 전자개표를 써만 못 막는다 이기라. 안 써야 된다 이기라. 전자개표를 못 쓰게 하는 거를 하자 하는 거는 주장해도 되는데 그건데 무슨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가? 사전투표를 방해하는 거 사전투표를 못하게 하는 걸 하지 말자. 아니 선생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아니 사전투표를 하는 걸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렇게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예. 여기다 하시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전자개 중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해가 아니 양해하십시오.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대화가 너무 깁니다. 예. 예. 사전투표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여기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했으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지금 내가 이거 사전투표를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예, 받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열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전투표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전자개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강조를 너무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도 우리 국민이 주권을 빼앗긴 게 너무 억울해서, 이거를, 속에 응어리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 2017년도 5월 9일날 대선을 했죠. 2017년 5월 7일날 불란서에서 바로 현장 수개표를 하고 그야말로 투명한 선거를 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걸 동영상을 잠깐 3분짜리니까 잠깐 보시면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여기 써 있는 말대로 개표 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한다. 이러기만 하면 전자개표기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공정선거는 반드시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가 불란서에서 2017년 5월 7일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비슷한 시점에 대선을 치르는 프랑스의 투표소 모습은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일단 투표함부터가 투명한데요. 때문에 투표 시작부터 개표 완료 때까지 투표함 속의 투표 용지를 유권자가 눈으로 직접 감시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선 투표 방식의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때의 모습입니다. 투표 용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투표한 속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 투표함입니다.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별도의 봉투에 담아 함에 넣습니다. 투표 용지가 들어가는 입구 옆 작은 손잡이를 관리자가 당겨야만 틈이 열리고 이럴 때마다 투표자 수가 자동 집계됩니다. 입구의 폭은 한 번에 2개 이상의 봉투가 들어갈 수 없도록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투명 투표함은 투표가 끝나도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투표 마감 선언과 동시에 선관위 직원들과 시민 대표들이 그 자리에서 개표에 들어갑니다. 물론 각 정당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류와 집계가 이루어집니다. 투표 시작부터 개표 완료까지 표지가 유권자들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는 셈입니다. 이런 투개표 방법은 전 세계 모든 재외국민 투표소도 본국과 똑같습니다. 프랑스의 시도가 공정한 투개표를 더 담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작이나 부정 시비를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그 효과와 장단점은 충분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아니 국제문제에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절충점, 접점 이런 것들을 찾는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건 금액 문제가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격이 교명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3분짜리 동영상인데 저희 공명총에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명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3분짜리 불란서에서 사용한 투명 투표함만 사용한다면, 그리고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부정 시비로부터 우리 주권을 아마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선 국민이 공감하고, 두 번째로 국회 300마리도 공감하고, 그리고 지금 정권을 탈취한 도둑놈도 공감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방금 소개한 우리나라 사전투표소는 3,800군데가 있습니다. 읍면동 성관위에서 읍면동 성관위에서 몇 군데를 해서 좀 더 늘어나서 3,500개 읍면동에서 3,800개에서 사전투표를 합니다. 이 사전투표가 4-5일 전에 행해지는데 이것은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불과 부재자 투표 4% 안팎이던 것을 35%까지 올려놨습니다. 35%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3,800군데의 사전투표소를 없애고, 두 번째, 본투표 날이 14,000군데입니다.
14,000군데에서 아마도 참관인 연령만 하더라도 14만 명이 되는 것이고 20명씩 하면 28만이 됩니다. 이 28만 이 숫자를 누가 다스리느냐? 선관위가 다스립니다. 주로 전교조, 새빨간 물이 된 전교조,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벌겋게 칠해진 사람만 골라서 참관시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진정한 권력자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바로 중앙선관위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14,000군데에다가 바로 투명 투표함을 설치해서 현장 14,000군데에 투개표해서 개표를 해서 그리고 집계만 바로 개표소 250군데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14,000을 속이고 아까 보셨죠? 전자 개표기 기계 그 모습이 250군데에서 받아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4,000군데에서 투개표를 바로 현장에서 투명 투표함으로부터 개표만 하면 우리는 투명 투표를 공명 선거를 쟁취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아주 이걸 보시고 가슴이 뭉클할 겁니다. 왜? 자신이 있지 않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고창윤 대통령 선거 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고창윤 씨로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부정선거 증거가 많이 드러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그 증거는 공직자 선거법 10장 11장 보시면 이 투표용지를 절취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전투표에서는 공직자 선거 관리 규칙이 있어요. 똑같이 10장 11장이에요. 거기 두 개를 보시면,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이든 네이버든 공직자 선거법 치면 나와요. 그럼 10장 11장 보시고 공직자 선거 관리 규칙 10장 11장 보시면 이 규칙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규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공직자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공직자 선거 관리 규칙은 선관위 행정부처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법이 헌법을 위반하면 불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규칙이 법을 위반하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법에 그게 상식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직자 선거법하고 선거 규칙 그거를 두 개를 읽어보고 모든 국민들한테 그걸 보라고 함부로 하면 돼요. 저희 대준위에서는 문재인 당선 무효소송을 저희도 접수를 했는데 그 두 조항을 비교를 해서 제출을 했더니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저희들을 부르지를 못해요. 왜냐?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러서 심의하고 기각해버리면 되는데 심의 과정에 이 법 조항이 잘못돼 있고 불법이라는 게 드러나면 이게 완전히 불법이라는 게 부정선거라는 게 밝혀지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부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계류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확실하고 우리 아까 전자개표 말씀하신 분도 확실한 증거가 있고 문제는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했는데 이 전자개표로 이것들이 숫자를 조작해서 끌어내렸어요. 10%씩 뭐 해가지고 한 20% 끌어내렸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숫자를 20% 이상 조금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큰 수한 차이로 됐어요. 국민들이 찍은 게 다수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하고 정식 대통령이지 전자개표를 사용해서 아니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우리 우파들도 동조를 안 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얘기를 할 때 아까 그 다음에 또 사전투표 우리가 안 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전투표를 우리가 가지 말고 본선거 가서 걔들이 10% 해서 20%를 조작해도 우리가 21%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 그 국회에 이게 계류가 됐잖아요.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 폐지가 돼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도록 압력을 내야 돼요. 근데 너무 늦게 접수를 해서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는 국민들한테 날렸어요. 우리 지금 대세가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님도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않고 있잖아요. 이것도 잘못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느냐? 방법은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전단지를 조그마한 걸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로 우리가 각 높은 빌딩에 다 올라가서 그냥 전체적으로 일시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부정선거 증거.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갖고 언론이 갖겠죠. 그런 퍼포먼스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받고 우리가 만약에 이게 선거 내년 4월 15일 날까지 총선 때 이 부정선거 전자개표 사전투표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또 집니다. 그럼 이게 대한민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어요. 이 자들이 지금 이 종북 좌파 정권이 지금 연동제하고 공수처 만들어서 12월 3일 날 부의시키겠다 이거죠. 그 의결로 띄우겠다 그 말이에요. 부결해서 그게 통과가 되고 연동제 비례제가 되면 좌파 소수당들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한 8개 정도를 만들어 놨어요. 정의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좌파 소수당들한테 이것도 부정선거로 해서 5명, 10명 다 배치해봐요. 그러면 3분의 2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러니하게 이게 미스테리인데 한국당에서는 전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아예 안구령이 내려진 것 같아. 이것도 밝혀야 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 한국당에 있는 내부 위정 침투한 자들하고 민주당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입막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걸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양쪽이 짜고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다 해야 국민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 아무튼 그것도 좀 노력을 하고 아무튼 그 미스테리고 우리는 4월 15일 날도 만약에 야들이 3분의 1을 확보해가지고 개헌을 할 수 있는 숫자로 들어가고 지방 분권하고 연방제로 갈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마지막 수단은 제2의 4.19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뭐 전자제표 폐기를 하고 뭐 그거 하자고 아무리 외쳐도 다른 방법은 근데 마지막 최후 순간 그때는 일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하십시다. 우리가 국민 제2의 4.19 부정선거 일어난 것처럼 이것도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생각을 염두를 두고 물론 그 전에 끌어내리면 좋지만 지금 그 전에 끌어내릴 세력이 없고 우리가 3월 달에 뭐 또 한다 하지만 아무튼 3월 달에도 한번 해보고 12월 달에도 하고 최선을 하고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다 장악돼 있어요. 다 장악돼 있고 선관위 장악돼 있고 국방부 장악돼 있고 어떻게 할까요? 국민혁명, 국민봉기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서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나라가 위태롭긴 정말 전쟁 중입니다. 지난번 11월 10일 날 문재양이가 5대 당 대표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보도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로 내각제로 가자 하는 걸 다 합의했지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그냥 절체절명의 위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고려연방제로 가지 말고 바로 내각제로 가서 중국 사타구니로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5당 대표와 같이 문재양이가 했다는 소식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자, 정말로 폭발하지 않으면 임계점에 따라 폭발하지 않으면 도저히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 임계점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지금 유상현 해병대 군장 예비역 장군께서 또 우리 지금 이 현실을 보는 견해를 잠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비역 군장 유상현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나라를 똑바로 잡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명선거란 선거 기재 폐지시켜야 되고 공명선거 부정선거 막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해도 끌어내려도 이 공명선거에서 부정선거 안 막으면은 우리가 이기고 집니다. 다시 다음 선거 때 이 부정투표 안 막으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또 집니다. 선거에 문재인 끌어내리고 선거에 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선거란을 막아야 됩니다. 막고 부정투표 없애는 걸 막읍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문재인 끌어내린 데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 부정선거 막는데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 제가 막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좀 흐른 듯합니다. 특별히 이 5분 발언 두고 시민 중에서 하실 분이 있으면 잠깐 손을 드시고, 아니면 바로 김정식 우리 이모께서 홍보위원께서 안녕하십니까. 천연보입니다. 지난 19일날 부산지방법원에서 법정에서 제가 그 방청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 방청객과 그리고 소 당사자 두 분을 모시고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 나간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재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명선거만 쟁취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좀 부정선거 흐려지고 있다고 지금 그렇고 하는데요. 부정선거 지난 17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가 공명선거 쟁취하는 목적으로 향해서 가는 데만 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크쇼를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받아갖고 지금 이재진님 제 뒤에 계십니다. 오늘 이재진 회장님에게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없습니까? 네, 없으면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재진 회장하고 2년 가까이 토크쇼와 행사를 하면서 매번 나올 때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 법정에서도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다음 저기 12월 20일 날 법정에서 또 정리 만드신 분들 갑니다.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오늘 미리 또 나왔습니다. 또 가면 갈수록 지금 양파 껍질이 아니고 껍질 벗기면 벗기면서 계속 나와요. 지금 지난 17년 동안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가짜 공화국이고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 가짜 지자체장, 대한민국 똑바로 서는 그날은 공명선거 쟁취하는 그날이 대한민국 똑바로 서는 날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오늘 공명총을 주최하는 공명선거 쟁취 총연합회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